안녕하세요. 유캔입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나올까봐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흐리기는 한데 잠깐 비가 멈췄어요. 그래서 걱정한 것보다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오히려 해가 쨍쨍한 날보다 지금이 더 색감이나 그런 게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곧 패키지로 출시가 될 도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곧 뜨담 니팅과 함께하는 콜라보로 패키지 출시가 될 건데 요 실은 The Fiber Core의 시로라는 실이고요. 모헤어 단독인데 그게 알파카랑 면이 40%고 울이 20%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모헤어를 쓰시면은 좀 자극감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한테 좋은 대체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모헤어에는 자극감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에 반해 알파카나 특이하게도 라쿤에는 별로 자극감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살에 입을 수 있도록 블라우스를 만들었고요. 이 블라우스의 이름은 코코 블라우스입니다, 여러분. 코코 블라우스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봄에 입기 좋은 간단한 블라우스예요. 이 도안은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4가지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 사이즈에 따라서 패키지에서 스몰은 4탈에, 미디움이랑 라지는 5탈에, 엑스라지는 6탈에가 들어가서 그렇게 도안이랑 같이 패키지가 될 예정이고요. 이 도안은 뜨담 니팅이랑 1년간은 독점 계약으로 패키지로 판매를 하다가 1년이 지난 뒤에는 도안 단독으로도 판매를 하게 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이 옷의 디테일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옷은 제가 작년부터 너무 쓰고 싶었던 무늬를 넣어서 디자인을 한 옷이고요. 소매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 패턴인 그런 옷이에요. 소매랑 몸통이랑 같은 무늬로 들어갔고요. 요 카라를 뾰족한 카라가 아니라 조금 동그란 카라 느낌을 내보려고 했어요. 작고 귀여운 뭔가 블라우스 느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카라로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저는 요즘 버튼밴드가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버튼밴드가 뜨기 싫은 것도 뜨기 싫은 건데 별로 예쁘다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버튼밴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아이코드를 마무리를 해주고 그 코를 버튼밴드 하듯이 줍기는 하거든요. 줄 때 중간에 줍지 않고 가마코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단추 구멍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버튼밴드를 뜨는 게 슬슬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말린다고 생각을 하거나 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작고 이렇게 찌글찌글한 무늬가 많다 보니까 이 느낌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선은 이 옷은 고무단이 없어요. 그래서 소매 끝에도 더블 니팅으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카라도 더블 니팅이고 밑단에는 곡선을 넣어가지고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그 옆에가 가장 짧고 앞이랑 뒤로 올수록 아래로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넣어 입지 않고 빼서 입어도 예쁜 적당히 크롭 기장의 배꼽은 가릴 정도의 그런 블라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로 실을 쓰시는 분들이 시로로 뜰만한 게 아미티의 가디건이라고 다른 작가분의 가디건이 있는데 그것밖에 뜰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뜨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로를 써서 뜰 수 있는 새로운 도안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요거는 저는 지금 청바지에 입고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코디는 제가 코드로이로 된 치마를 샀거든요. 그 치마가 약간 쑥색? 세이지빛 그런 컬러인데 그거랑 코디했을 때 제일 산뜻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도안에 메인 이미지로 걸어둘 사진을 촬영을 하러 가는데 그때는 그 코디로 입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도안이 다음 주 주말에 오픈이 될 거예요. 그래서 3월 18일 아니면 3월 19일 이쯤에 오픈이 될 텐데 그때 이제 뜨담니팅의 인스타그램이나 유캔니트의 인스타그램 혹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안 얘기는 요쯤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뜨멍 컨텐츠 같은 연출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후시 녹음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도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후시 녹음보다는 동시 녹음을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부디 후시 녹음이 어색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가 뜨고 있는 작품은요. 화인센터에서 구매했던 587이랑 솜솜뜨개에서 구매했던 블렌드 모헤어 한 겹을 잡고 더블 니팅으로 비닐을 뜨고 있어요. 이제 줄임을 들어갈 때가 돼가지고 줄임을 넣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더블 니팅으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영상은 될 수 없지만 대충 어깨너머로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 비니가 제가 한번 풀었었는데 처음에 제가 평단을 그러니까 늘림이나 줄임 없이 쭉 뜨는 거를 21cm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안 없이 제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1단을 잡고 21cm를 잡고 그 뒤로 이제 줄임을 넣어서 완성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뜨다 보니까 한 13cm 정도 됐을 때 왠지 좀 큰 거 같은 거예요. 이미 너무 긴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긴가 싶어가지고 13cm 만에 제가 줄임을 들어갔는데 줄임이 반쯤 됐을 때 머리에 써보니까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줄임을 했던 거를 다시 풀고 다시 평단을 떠주고 지금은 평단이 한 16cm, 17cm 정도 됐고
이제 다시 줄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시 녹음으로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전에 실소개 영상을 찍으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니트를 넣어놓는 수납 공간에 수정칸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있는 니트들은 제가 수정을 하고 싶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정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던 옷들을 넣어놓은 칸이고, 그거를 제가 얼른 수정을 해서 입고 싶은데 수정을 하기 전에 뭐가 아쉬웠는지 유튜브를 하는 김에 한번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제가 2월부터 너무 수정을 하고 싶었는데 소장실 소개 영상도 찍고 중간중간에 하고 싶은 말들도 막 있어가지고 뜨개수다도 찍고, 그러고 영상 초반에 소개했던 패키지도 준비하느라고 계속 하고 싶은데 하지는 못하고 계속 미뤄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릴 옷은요, 제가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했던 검정색 부클사로 뜬 롱치마인데요. 이게 밑단이 너무 쫑쫑해가지고 영상에서처럼 발이 잘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굉장히 종종걸음으로 걸어야 돼서 불편해가지고 저렇게 긴 슬릿을 넣어서 스틱으로 잘라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걸을 때 좀 더 편하겠죠? 이 옷에 스틱할 때 사용한 실은 옐비님한테 선물로 받아서 다 쓰고 조금 남은 라쿤록스 와인베리 컬러로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실을 제가 니트 컨테이너에서 많이 사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실을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같은 실로 가디건도 하나 오버사이즈로 떠주고 싶어서 그 실 양이 좀 아슬아슬한 것 같아가지고 같은 실로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와인베리 컬러로 하면은 끝단에 포인트가 되려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스틱할 때 쓰는 실은 잘 안 보이던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옷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나름대로는 길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말을 그 위에 입혀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촉박하네요. 그래서 같은 영상을 몇 번 반복해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조금 어색하긴 하겠지만 점점 발전해가는 유캔니트의 유튜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망하네요. 저도 이 영상이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다음 수정하고 싶은 옷도 이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치마를 보여드렸을 때 위에 입고 있었던 가디건인데요. 이 가디건은 제가 에어울 드라이로즈 컬러를 한 겹 단독으로 2.5mm로 뜨고 있던 가디건이에요. 예전에 뜨개수다에서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 옷은 제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아닌데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버리기보다는 풀러서 수정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 생각보다 소매통이 너무 넓더라고요. 그 소매통 넓은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핏을 잘 입고 다니시는데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핏이라서 소매를 다 풀러서 코를 줍는 것부터 다시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4단에 한 코씩 버린 건데 3단에 한 코씩 버렸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단도
겹단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겹단이 너무 짧아서도 그런 것 같고 편물 자체가 너무 얇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밑단이 자꾸 까디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을 풀고 한 코 고무단으로 조금 더 길게 마무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저 정도 길이의 가디건이면은 허리에 줄임을 좀 넣어주는 게 핏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체형의 장점을 살리려면 크롭 가디건에 허리 줄임이 들어가는 게 베스트라서 더 풀러서 허리에도 줄임을 넣어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버튼밴드를 다 풀러야 되는데 버튼밴드도 보시면은 한쪽이 살짝 울고 있어요. 그러고 버튼밴드가 좀 많이 얇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두께 조정도 하면서 저 우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소매 분리 빼고는 다 푸르는 꼴이 돼버리네요. 얼른 떠서 입고 싶었는데 금세 입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옷은 제가 마지막 소장실 소개에서 보여드렸던 다몽 스튜디오에서 구매했던 에일리언으로 떴던 보송니트님의 수선화 니트예요. 이 니트는 제가 기장이 약간 어정쩡하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이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짤동안 소매가 더 급한 것 같아서 소매를 늘려주려고 합니다. 보면은 손목이 다 드러나서 굉장히 짧죠? 그리고 전체 기장도 좀 너무 짧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적당히 크롭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선화 니트는 아일렛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그 실을 꿰서 실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끈을 이렇게 꿰가지고 브이넥의 깊이, 넓이 그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냥 대충 에일리언 실을 사슬뜨기를 해서 핀만 보려고 대충 떠났던 거라서 저게 살짝 미완성이에요. 저 스트랩은 다시 다른 실로 뜨거나 어떻게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실로 저 부분을 수습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기장은 굳이 더 늘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게 근데 겨울에 입으려고 하면은 배가 좀 시리긴 하거든요. 그냥 간절기에 배를 내놓고 입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은 실이 전체 기장을 늘려줄 만큼까지는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소매를 늘리고 나면은 실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수정하고 싶었던 수정칸에 들어있는 옷들 소개이고요. 이 다음으로는 제가 그 시기가 늦었다면 늦었고 아직 연초라고 생각을 하면 늦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 메이크 마인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메이크 나인인지 메이크 마인인지 그 인스타그램은 정방향으로 해서 3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피드가 되니까 이렇게 3 곱하기 3 정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크 나인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9개가 돼서 메이크 나인인지 아니면 위시에 있었던 니트들을 떠서 내 거로 만든다고 해서 메이크 마인인지 이게 다른 영상을 봐도 좀 불명확한 것 같고 그러고 알게 된 다음에도 이게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저는
9개까지는 못 정해가지고 그냥 메이크 마인이라고 내 거로 만든다고 할게요. 이제 제가 내고 싶은 아이디어로 있는 제 도안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의 도안 중에 뜨고 싶은 거, 올해 안에 뜨고 싶은 옷들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주로 국내 작가님들인데 이 중엔 제가 구매한 것도 있고 구매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아직 출시 전인 도안도 있거든요.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도안은 보송 니트님의 추러스 니트예요. 이거는 네크라인이 3가지 버전이 있는데 V넥이랑 스퀘어넥이랑 라운드넥 중에 제가 작업하고 싶은 넥은 스퀘어넥이고요. 이 도안은 제가 설 이벤트 때, 할인 이벤트 때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때 아마 저랑 비슷한 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송니트님 같은 경우에는 자체 페이지에서 구매를 한 뒤에 그 주문 번호를 보고 마이 페이지에서 주문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도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구매를 하면서 이메일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하면 이메일로 오는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단 결제를 하고 어차피 당장은 못 뜨니까 며칠 동안 그냥 도안이 오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막 계속 메일함을 열어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며칠 뒤에 확인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문번호를 이제 기억해놨다가 입력을 해서 받는 거인 거예요. 근데 저는 결제를 하자마자 창을 다 꺼버리고 이제 할 일을 한 거죠. 주문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뜨친 분 중에 저랑 똑같은 실수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문의를 남기면은 연락을 해가지고 그 보송님께서 주문번호를 확인을 해주시니까 문의를 남기라고 알려주셔가지고 문의를 남겼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주셔가지고 무사히 도안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실수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어차피 할인 이벤트 때 사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안을 못 받게 되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덕분에 도안을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이 도안은 대바늘 4mm가 메인 바늘인 옷인데요. 저는 4mm가 게이지가 글쎄요. 게이지가 맞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4mm보다는 좀 더 얇은 실로 뜨고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원작대로 한번 4mm로 떠보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싶거나 뭔가 변형을 주고 싶으면 2번째 뜰 때에 그렇게 변형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배색도 조금 넣고 싶긴 하거든요. 가로 배색으로 줄무늬를 넣고 싶은데 제가 에어볼로 작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어볼을 제가 죄다 1합으로 사버린 탓에 4mm로 뜨면은 너무 할랑할랑할 것 같고 네. 전동 와인더도 있으니 2합으로 감아도 되는데 전동 와인더가 있어도 실을 감는 건 참 귀찮단 말이에요. 요 도안의 원작실이
파인아트얀의 비주라는 실인데요. 이 실은 제가 써보지를 않아가지고 과연 제가 생각하는 실이랑 잘 맞을지 잘 맞기를 기대하며 올해 메이크 마인으로 찜꽁해둔 도안입니다. 이 도안이 이제 제가 구매를 해둔 도안이에요. 보송님은 기본적으로 도안이 굉장히 친절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도 차근차근 도안을 따라서 뜯어 보면은 완성을 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용 도안보다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간단하게 적혀 있는 도안을 좀 더 선호하기는 하거든요. 저는 도안을 계속 보고 있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에 보송니트님의 도안을 열어보고 페이지 수를 확인한 다음에 깜짝 놀라서 껐었답니다. 근데 대신에 뜨면서는 도안만 따라가면 되니까 편하게 뜰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제 첫 번째 위시 추러스 니트였습니다. 이거 배색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에어울로 브라운이랑 린넨이랑 올리브랑 화이트나 오트밀 컬러도 좀 섞고 차콜도 조금 남아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불규칙적인 가루 배색을 넣으면 예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스와치를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도안은요. 출시는 되었지만 아직 구매하지는 않은 그 수미님의 까늘레 가디건입니다. 지금 인스타에서 니츠프롬무아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나를 위한 니트라는 뜻일 거예요. 너무 귀여운 아이디이지 않나요? 아무튼 이 까늘레 가디건은 출시가 되기 전에 마들렌 가디건이 출시가 됐었어요. 그 가디건도 너무 뜨고 싶었는데 그때는 그냥 가볍게 뜨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고 그 뒤에 까늘레 가디건이 출시가 됐을 때는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너무 뜨고 싶은 거죠. 그 수미님 특유의 그 도안에 핏이 있는데 수미님은 몸통이 짧고 이렇게 둥그렇게 떨어지거든요. 그 실루엣이 앞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살짝 동그랗게 떨어지는데 뒤에서 봤을 때도 살짝 실루엣이 동그랗게 떨어져서 우아한 느낌이 나는 그런 패턴으로 자주 디자인을 하세요. 저는 이제 잘 하지 않는 종류의 디자인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약은 약사에게 뭔가 맡길 게 있으면 전문가에게 맡기자 주의거든요. 이 실루엣을 너무 잘 디자인하시니까 이런 실루엣은 수미님의 디자인으로 한번 떠보고 싶어가지고 이 위시, 좀 오랜 위시인데 까늘레 가디건이 있고요. 요 도안은 제가 오랫동안 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왠지 마음에 드는 딱 적당한 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정하고 나서 도안을 구매를 하려고 도안 구매를 좀 미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구매했었던 가장 마지막은 아니고 그 전에 구매했었던 니트 컨테이너에 도톤 메리노 콘사가 있어요. 그 콘사가
이제 겹수만 잘 맞춰주면 제가 원하는 느낌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요 실을 제가 원작실도 누가바니츠에 가서 구경을 한번 해봤는데 색감이 제가 원하는 색감은 없더라고요. 저한테 미묘하게 안 어울리는 색감들이어가지고 원작실이 되게 고민을 했어요. 아예 원하는 색깔로 다른 실로 하면은 게이지가 안 맞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누가바니츠에서는 구경만 하고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 도톤 메리노는 까늘레를 뜨려고 산 거는 아니고 저 컬러는 있으면 무조건 잘 입을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큰 콘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로는 아마 풀오버가 한 3개 정도는 가볍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수미님의 까늘레 가디건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실을 구했으니까 도안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뜨개줄이 좀 생각보다 빡빡해가지고 뜰 때 딱 구매를 하려고 아직 구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업로드하고 나면은 그냥 가서 살 것 같아요. 사놔야지 뜨지, 뜰 때 사야지 하면은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까늘레 가디건이었습니다. 이 도안 너무 유명하죠? 이미 뜨신 분도 엄청 많고 이번에 모헤어 버전으로도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모헤어 버전보다 울 버전이 조금 더 제 취향이어가지고 제가 모헤어 단독을 이미 너무 가디건을 많이 떴는데 울만으로 해서 뜬 거는 아직 없거든요. 이 원작의 린넨 컬러의 러스틱한 느낌이 도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맛을 좀 더 내고 싶어가지고 모헤어는 섞지 않고 울 단독으로 떠줄 예정이랍니다. 원래 동시 녹음을 할 때보다 후시 녹음을 할 때 이제 동시 녹음을 할 때에는 그 촬영되고 있는 영상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말하는 거에 또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후시 녹음 때 말을 좀 더 잘 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네요. 이게 영상이랑 같이 동시로 녹음이 된 게 조금 더 편집이 쉽고 후시 녹음으로 하고 나면은 편집이 엄청 쉽지는 않아가지고 이상하게 후시 녹음을 했는데 더 말을 못하는 유튜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다른 영상들은 비록 영상이 좀 부족할지라도 오디오로 때우는 그런 식으로 오디오가 주요 컨텐츠인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말이 이상하더라도 뜨멍 컨텐츠로서 쉼없이 움직이는 유캔의 손을 구경을 해주시면서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후시 녹음하면서 저도 제 손을 보는데 이게 이동뜨개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날 때 옆에서 뜨개를 하면 친구들이 제가 뜨개하는 손 모양을 보면서 막 빠져든다고 불멍 때리는 것처럼 뜨멍을 때리거든요. 이상하게 힐링되는 구석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가지고 한번 뜨멍 토크 컨텐츠를 해봤어요. 제가 나중에 이 영상을 더 잘 찍게 되면은
동시 녹음도 하고 싶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뜨개를 하면서 지금 이게 늘림이랑 줄임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니, 늘림이랑 줄임이래. 저도 보면서 잠깐 정신을 놓았더니 말을 이상하게 하네요. 이게 줄임이 지금은 4단마다 한 번씩 들어가는데요. 더블 니팅은 아무래도 겉면과 앞면을 전부 떠줘야지 그게 한 단이 되다 보니까 체감상으로는 8단에 한 번 줄임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말하면서 하다 보면은 때를 놓쳐가지고 동시에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의 미래에는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다가 약간 정신 팔린 것처럼 얘기를 하면 저도 뜨멍하다가 들통난 거예요, 여러분. 암튼 다음 제 메이크 나인은 아니고 메이크 마인의 마지막 도안인데요. 벌써 마지막이죠. 그 도안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메이크 마이는요, 니드니츠님의 아직은 출시되지 않은 도안입니다. 레글런이랑 새들 숄더의 복합 스타일로, 복합 방식으로 늘림을 해준 세글런 스타일의 도안이라고 하네요. 이 옷의 늘림 부분을 보시면은 기성복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니드니츠님께서 도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강조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 늘림 방식을 이용한 도안을 출시하시는 게 니드니츠님의 오랜 소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늘림 방식의 예쁨을 전하고자 예전에 이 늘림을 어떻게 하는지 피드에 게시글로 올리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방식으로 꼭 옷을 떠보고 싶다고 댓글을 달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 이 도안이 도안 작업은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 샘플 작업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샘플을 다 뜨시고 넥라인의 파임 정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내시겠다고 하셨었는데, 니드니츠님 채널에 가셔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니드니츠님께서는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도 하고 계시고 부부업도 있고, 그게 근데 뜨개였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고 또 뜨개가 3번째 부업인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엄청 바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출시 임박이기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도안이에요. 요거는 제가 너무 뜨고 싶어가지고 흑심을 가득 품고 테스트니 더 필요 없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도안은 왠지 테스트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 사이즈는 테스터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제 니드니츠님께서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테스터 혹시 해주실 수 있냐고 고맙게도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린 거긴 하지만 하시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완전 거절은 한 건 아니고 약간 미련이 남아가지고 제 사이즈는 하실 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 손이 빠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손이 빠른 사람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니드니츠님. 동영상에선 보이지 않는 편집 중인 유케는 손 하트를 발사하고 있답니다. 이 도안은 그래서 제가 제 사이즈는 테스트 하겠다는 분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사서 뜨겠다고 저의 마음을 밝혀놓았고요. 이 도안이 출시가 되면은 도톤 메리노 가제가 2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는 까눌레 가디건을 뜨고 다른 하나로는 요거를 뜰 것 같은데 어쩌면은 2가지 색으로 다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줄임 모양, 늘림 모양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도톤 메리노로 뜨게 되면은 요 문양을 살려서 매칭되는 스커트도 하나 뜰 것 같습니다. 제가 니트 셋업 처돌이거든요. 같은 실로 같은 무늬로 이렇게 위아래 세트로 한 게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상 초반에 수정하고 싶은 니트로 소개를 드렸던 치마도 세트로 가디건을 떠주고 싶은데 이것도 세트로 떠가지고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언제였지?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어디 패션 브랜드 쇼에서 니트 셋업을 입고 나온 거를 보고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니트 셋업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니트로 세트를 뜨면 비슷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5년 전 유행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코 빠뜨렸나봐. 여러분 더블 니팅 하다가 코를 빠뜨렸을 때 수습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충 주우면 돼요. 그러고 저는 메이크 마인은 제 도안을 제외하고 다른 작가님들의 도안 메이크 마인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 번외로 다른 도안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번외로 보여드릴 도안은 레벌리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해외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내비게이트 프로버라는 남성 니트입니다. 이 니트는 메이크 마이는 아니고요. 메이크 마이 데드 저의 아버지께 떠드릴 도안으로 찜을 해놓은 도안입니다. 이 도안은 제가 처음 뜨개를 시작했을 때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교류해주셨던 낑낑님께서 알려주신 도안이에요. 지금은 공작새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낑낑님께서 이 도안을 구매는 하셨는데 뜨실 엄두가 안 나가지고 같이 뜨실 분을 찾는 스토리를 올리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이미지를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도안을 질러버리고 도안을 다운을 받아서 그때는 영문 도안을 잘 읽지도 못했는데 아름아름 어떻게 해가지고 스와치를 내봤는데 스와치가 정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바꿔서 또 스와치를 냈는데 또 너무 안 맞는 거죠. 처음에 낸 스와치는 도안에서 제시한 것보다 너무 작게 스와치의 크기가 작게 나왔고요. 다음에 실을 바꿨을 때는 스와치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안 뜨고 있는 도안인데요. 이 도안은 제가 아버지한테 꼭 떠드리고 싶은 도안이어가지고 제가 올해
2월 초에 효도함뜨를 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효도함뜨가 제가 2월에 열기는 했지만 그 패키지 도안을 준비하느라고 거의 뜨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지금은 엄마 거를 하나 뜨고 있거든요. 저희 효도함뜨방이 기한은 5월 8일 어버이날까지인데 저희 엄마 생일이 4월 말이고 아빠 생일이 5월 초예요. 그래서 제가 3월 초부터 엄마 거를 뜨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하나씩은 F5를 해야지 생일에 맞춰서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 거를 먼저 빨리 뜨고 엄마 거는 제 도안으로 뜨고 있거든요. 레이커스 자켓을 허리 줄임을 없애고 기장을 조금 늘려가지고 카라 대신에 라운드 넥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단추를 달아서 드리려고 해요. 지금 몸통은 다 끝낸 상태이고요. 일주일에 소매 하나씩 뜨면은 이번 달 안에 무사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간이 꽤 널널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내비게이트 풀오버가 꽈배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도안을 오래 보고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패턴을 꽤 봐야 되거든요. 제가 스와치를 뜰 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거는 조각조각 바텀업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바느질이라는 커다란 복병이 숨어있기 때문에 저는 바느질을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그 뜨개 고수분들께서 보시면 경악을 할 것 같은데 조각조각 뜨는 거의 경우에 그 메리아스 스티치나 메리아스란다. 매트리스 스티치라고 그 이어준 부분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싫어하고 박음질도 싫어하고 거의 시침질 하듯이 소매를 이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 러브모드 가디건이 그렇게 한 건데 막상 입고 다니면서는 티가 안 납니다. 그냥 저만 되게 입고 다니면서 뜨끔뜨끔해요. 제대로 된 바느질이 아니라 그냥 시침질로 얼기설기 했는데 모헤어와 울의 펠팅 덕분에 그게 풀리지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하하하. 아무튼 내비게이트 풀오버 요거는 원작이랑 똑같은 색깔로 하려고 해요. 실은 같은 실이 아닌데 제가 바늘 이야기에서 남색 울실을 주문을 했거든요. 실 소개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바늘 이야기에서 남색 콘 하나를 주문을 했다가 남성복인데 한 콘으로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 콘 더 구매했던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러웠던 울실로 떠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4월에는 캐스트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것은 아니지만 저의 아버지의 옷이 될 번의 Make for my dad 도안을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Make mine입니다. 생각보다 분량이 조금 짧은 것 같아서 뜨개하시는 분들, 뜨개하면서 보시는 분들의 성에 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뜸원 컨텐츠가 재밌었기를 바라고요.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요 정도만 준비를 해와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 오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뜸원 컨텐츠 어떤가요? 제가 생각한 것만큼 여러분들한테도 힐링이 되나요? 저는 뜨개 하면서 화면은 잘 안 볼 때가 많아가지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뜨개 유튜버 분들의 컨텐츠를 볼 때는 거의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오디오 위주로 감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영상이 너무 플랫하면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 영상이 사실 그렇게 다이내믹한 영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다른 분들은 좀 더 예쁘게 찍혔던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지 뜨개 튜토리얼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동영상 같이 보이네요. 이 뜸원 컨텐츠를 좀 더 잘 찍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아무튼 요런 스타일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뜨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